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사막병진 MC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두 가지 큰 보물이 있으니 하나는 복족족으로 그 원천은 사은에 보은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해족족으로 그 원천은 사막공부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막공부로 지혜를 얻는 시간 사막병진, 오늘도 남양주교당 김보명 교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는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교무님? 민수님 생각을 하면서 네. 또 만날 생각하면서 네. 시청자분들 만날 생각하면서 많이 살았습니다. 네, 저와 너무나 하나도 틀림없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지내셨군요. 근데 방송하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교무님. 예. 교무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큰 보물, 복덕과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네, 지혜의 원천은 사막 공부로 얻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것을 이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마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힘이요? 예. 네. 이제 저희는 마음의 힘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죠.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제 세 가지 마음의 힘이 있는데 마음의 힘은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수양해서 수양력을 얻고 사리를 연구해서 또 연구력을 얻고 작업을 취사해서 취사력을 얻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막 공부를 이제 함으로써 삼대력,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사막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 공부는 지혜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가 엄청난 마음의 힘을 한번 얻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복습부터 하고 가야 되겠죠, 교무님? 퀴즈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에 대한 연구력이 얼마나 크시셨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 낼게요. 지난주에 이제 주의와 조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든 것을 맞추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든? 주의는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땡땡땡함을 이름이요. 땡땡땡을 이름이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주의를 할 수가 없죠. 6글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실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딱 조항을 정해놓고 하기로 한 거, 안 하기로 한 걸 정해놓고 이제 그 경우를 당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 마음을 주의라고 하죠. 항상 저도 실행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나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시청자분들도 맞춰보세요.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실행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행실가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행실가짐,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뭐라고 할까요? 태도, 말, 행동, 사람의 행실가짐은 조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답입니다. 퍼펙트 하시네요, 오늘도.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행을 갖춰서 자기 기질을 이제 복받는 기질로 만들고 삶을 또 늘 복짓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행 맞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사막을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김보명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는 행복의 길 사막병진. 교무님,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까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훈련, 상시훈련 중에
상시 훈련에 해당이 되는 상시 운영 주의사항과 네.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기훈련의 11과목이죠. 네네. 네,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까지 예. 배워봤거든요. 네네네. 교무님, 그렇다면은 정기훈련과 이 상시훈련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정기 훈련하고 상시 훈련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마음 공부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막 공부잖아요. 네. 사막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기 훈련, 상시 훈련을 하잖아요. 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을 가지고 정기로 상시로 훈련한다고 해야 맞는데 정기 훈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상을 떠나서 네. 하는 훈련이거든요. 네. 상시 훈련은 일상 속에서 하는 훈련이죠. 근데 이제 그 정기와 상시 중에 네. 두 훈련 중에 어떤 훈련이 더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중심은 저는 예. 정기훈련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네. 예, 우리 훈련법에서 네. 정기 훈련, 상시 훈련에서 네. 중심이 더 어디에 있느냐면 네. 상시 훈련에 더 있어요. 역시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교수님. 예. 왜 상시 훈련에 더 방점이 있느냐? 네.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면 마음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네.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막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 마음 공부, 사막 공부를 이제 해야 마음의 힘이 얻어지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막 공부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돼야 되느냐? 네. 어떤 방법이 돼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만 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모든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을 때 네.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기 훈련하고 상시 훈련 중에 네. 정기 훈련은 일상을 떠나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다 일상을 평생 떠나서 산다면 그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시 훈련은 네. 일상 속에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공부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 사막 공부의 구체적인 훈련 내용인 이제 훈련법에서 네. 상시 훈련이 이제 방점이 있고 그 포커스가 있고요. 또 이제 정기 훈련, 상시 훈련 중에 정기 훈련은 그 본질적으로 상시 훈련을 잘 하기 위한 이제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기 기간에 일상을 떠나서 이제 훈련원에 가가지고 11가지의 과목을 통해서 사막을 이제 스스로 이제 일상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네. 11가지 과목으로 사막 훈련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사막 공부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네. 일상에 돌아와서는 이제 상시 훈련법으로 이제 일상 속에서 사막을 훈련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작업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기 훈련 때 기초 작업을 해가지고 상시 기간에 와서 일상 속에서 스스로 사막을 공부하면서 그게 이제 자기가 사막 공부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네. 이게 이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상시 기간에 상시훈련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좀 그 AS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보충도 하고 네. 좀 더 강화도 해보고 싶고 네.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일상을 잠시 떠나서 이제 정기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훈련원에 가서 시간과 뭐 장소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과목도 정해놓고 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이제 그 상시훈련은 네. 사막 중에서도 작업지사 과목이 더 중점이 되어서 사막을 훈련하는 거고요. 이제 정기훈련은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네. 연구와 수양에 더 주력해가지고 하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요. 네. 그 정기 훈련 기간에 공부를 내가 좀 그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준비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시 훈련 때 그 훈련할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네. 상시 기간에 훈련을 잘 못하게 돼요. 또 이제 상시 기간에 내가 그 상시 훈련법으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질 않잖아요. 네. 그러면 정기 기간에 딱 가잖아요. 정기 훈련에 가면 또 공부할 거리가 좀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 기간 때 공부를 충실히 해 놓으면 그래야 이제 상시 기간에 공부할 거리가 생기게 되고 또 상시 기간에 또 충실히 공부를 해놔야 정기 기간에 또 공부할 거리가 생겨서 네. 이게 정기와 상시에 또 이제 그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상시 공부를 잘하려면 정기 공부를 잘해야 되고 예, 또 정기 공부를 잘하려면 상시 공부를 잘해야 되고 네. 이런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두 훈련법은 네. 서로 도움도 되고 예, 또 바탕이 되는 관계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교무님, 그렇다면은 상시 훈련법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시 훈련의 상시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평상시를 뜻해요. 평상시. 예, 일상 속에서 평상시 하는 게 이제 상시 훈련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뭐 가정 생활하고 또 직업 생활하고 뭐 학교 다니면서 취미 생활하면서 누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상시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네.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6조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주일 살아가잖아요. 네. 일주일을 살아가면 평일에는 보통 직업 생활하고 출근하고 출근하고 네. 학교 다니고 네. 이렇게 이제 지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휴식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막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냐면 평일에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예, 스스로 하는 거고 일요일 날에는 네. 교당에 와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으로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1년을 놓고 보면 평상시에는 상시훈련법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정기훈련으로 함께 집중 수행을 한다면 네.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네. 또 일요일 날에는 시간을 내서 그날은 교당에 와서 또 공부에 전략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혼자 공부하고 네. 일요일 날에는 교당에 와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으로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상시 훈련을 하다가 시간을 또 따로 딱 내 가지고 일상을 떠나서 정기 훈련해서 보충 AS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공부한 걸 바탕해서 상시에 돌아와서 훈련하는데 네. 상시는 이제 평상시에는 평일에는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혼자 공부하고 네. 일요일은 교당에 와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으로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교무님께서 상시훈련법에는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예. 또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중에서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는 평상시에 네. 스스로 사막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교무님, 그렇다면은 네. 상시응용주의사항의 내용과 예. 사막이 예.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예.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막을 이제 수행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네. 좀 이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지사잖아요. 사막이. 네. 정신수양은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중에 5번째 조항 염불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오가 이제 정신수양을 훈련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사례연구는 그 2조 응용 전 미리 연마하는 것, 그리고 3조 노는 시간에 경전 법규 연습하는 것, 그다음에 4조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조항이 이제 사리 연구를 훈련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작업 취사는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5조항이 이제 그 각기 사막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에 한 조항이 남잖아요. 6조. 6조는 이제 전반적으로 사막 공부를 이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고 대조하게 하는 조항이에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6가지 조항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조항이 아니라 우리 하루 일과로 통해서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시작하는 것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마 공부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녁부터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 신고를 하죠. 네. 하고 나면 이제 6조 그 대조하는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대조하는 공부를 하냐면 일기를 쓰면서 그날 사막 공부한 것을 대조를 하는 거예요. 네. 점검하고 대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기를 쓰면서 또 미리 연마를 해요. 내일 하루를 이제 그 미리 일정도 계획하고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어떤 경계가 있잖아요. 네. 그 경계를 또 이렇게 내일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경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연마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연마하는 공부, 예, 그 2조를 먼저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는 이제 5조 공부로 연불좌선을 하는 거죠. 예, 아침 신고를 딱 한 다음에 연불좌선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일마다 경계마다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 나가는 공부를 하고요. 이제 그렇게 일상을 살면서 틈이 나는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틈날 때마다 경전 법규 연습하고 의도 연마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저녁이 또 이제 오겠죠. 그러면 다시 저녁 신고를 올리고 일기 쓰면서 또 하루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사막 공부한 것을 이제 점검하고 대조하고 이러고 나서 또 자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온불교인의 하루 일과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교무님께서 설명해 주신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중에서도 1조는 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사막병진을 계속 해오면서 교무님께서 키워드 법문으로 항상 강조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상시응용주의 사항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조항은요. 제가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법문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온불교 사막 공부에는 늘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이 일조로서 공부해 나가는 게 이제 스탠다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연불좌선 하잖아요. 근데 연불좌선 할 때도 사실은 온전한 생각으로 잡념은 놓고 연물에 일심하는 취사를 하는 거고요. 좌선할 때도
단전에 일심하는 취사하기를 주의해 나가는 거죠. 네. 경전법규 연습할 때도 온전한 생각으로 경전에 일심하는 취사를 하기를 주의하는 거고, 네. 우디 엄마 할 때도 그렇고요. 일기 쓸 때도 네. 이제 일기 쓰면서도 온전한 생각으로 일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를 주의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일동일정, 그러니까 어떤 조항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경계를 만나고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일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제 이 조항을 들이대서 다 실행을 하는 거고요. 네. 누누이 말씀해 드리지만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내용에 네. 우리 사막 공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막 공부에는 인생의 어떤 경계를 만난다. 풀리지 않는 어떤 퀘스천을 만난다. 그러면 항상 내가 온전한가. 그리고 태소용의 이체 바탕에서 12회를 생각을 궁굴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다로 또 은혜가 생산되는 그런 취사를 하는가 못하는가. 이걸 주의해 가면서 네.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예. 저희가 계속해서 또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네.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상시훈련법 중에 네.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교무님,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서 교당이란 무엇이고 또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하려면 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당 내양시라는 거는 교당을 오고 갈 때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교당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 첫째는 그 이제 건물에 교당이 있겠지만 교당이 온다는 건 이제 교무님을 만나는 거죠. 교무님을 뵙고 문답 감정 해요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또 하나는 교화단회가 교당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교화단회가. 예. 교화단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문답 감정 해요를 하기 때문에 네. 교당 내양시라는 의미를 교무님을 이제 그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무님과 이렇게 그 문답하고 감정하고 회화하는 순간을 교당 내양시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화단회를 통해서 네. 문답 감정 회화할 때를 이제 그런 개념으로 교당이라는 개념을 잡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이제 교당 내양할 때 그 챙겨야 될 게 꼭 있어요. 꼭 챙겨야 할 것. 예. 네. 이것을 챙겨야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을 뭔가 이제 보람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챙기면 네. 교당을 오고 갈 때 이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으로 공부하기가 좀 잘 안 되거든요. 네. 뭘 챙겨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거겠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게 뭐냐면요. 네.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상식용 주의사항 6조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일상으로 살다가 교무님을 만났어요. 네. 근데 대화를 하게 되죠. 네. 그럼 뭔 대화를 할까요? 진짜 할 얘기가 없겠네. 그냥 인사만 드리고 바로 예. 가야 되는 수도 생기겠는데요. 예, 그러거나 이제 네. 뭔 말을 하긴 해야 되니까 네. 뭐 테레비 이야기를 하거나 뭐 정치 뭐 요새 세상 이야기 하거나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신변 찾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화단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화단회 할 때도 내가 평상시에 상식용 주의사항으로 네. 공부를 한 게 있으면 말할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공부한 게 없으면 말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신변 찾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으로 공부를 잘 하려면 네. 사전 전제 조건이 뭐냐? 평소에 상식용 주의사항 6조로 공부를 한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무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교당에 왔다가 갈 때 끝났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얻은 소득이 무엇인지 반조를 해보라는 이야기로 들렸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나요? 이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에 보면 네. 이제
그 마지막에 소득 유무를 대조할 것이요라고 했잖아요. 네. 반조할 것이요라고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상시운용 주의사항에서는 마지막 조항이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고 끝났고요. 네.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에는 이제 반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고 했죠. 아. 그러니까 이제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걸 보면은 대조나 반조는 복습의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이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학교 공부도 잘하고요. 마음 공부도 잘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교무님하고 문답 감정 회화를 했어요. 네. 또는 교화단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회화를 나눴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그냥 이제 내가 뭐 대화를 통해서 또는 이 문답 감정 회유를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지 하고 점검을 해서 네. 마음에 어떤 걸 딱 이제 새길 것은 새겨놓고 네. 가는 거라고 그냥 그렇지 않고 가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반조를 하질 않고 가게 되면 네. 교당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아. 이제 소득이 없죠. 그러면 네. 보람이 좀 적죠. 네. 근데 그러질 않고 이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새길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핵심을 딱 체크해서 네. 마음에 유념하고 이것은 공부해서 이제 한 주일 공부할 거리로 삼아야지 하면 그게 이제 나에게 남잖아요. 네. 이제 바둑도 보면 프로 기사들은 반드시 한 판 싹 두고 나면 네. 그 진 사람도 이긴 사람도 다 남아가지고 네. 다 복귀를 해보더라고요. 네. 이제 이긴 사람은 기분 좋아서 갈 수도 있고 진 사람은 속상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질 않고 남아 사는데 이게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둑 기사들은 네. 이게 이제 공부다. 근데 사실 공부 중에 좋은 공부가 하나가 이제 미리 준비하는 것도 공부고 경기를 당해서 잘 취사하는 것도 공부지만 네. 경기를 보낸 다음에 잘 대조해보고 반조해보는 것도 큰 공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당 내양시도 교당이어서 문답 감정 회화하거나 또는 법회를 봤잖아요. 네. 법회를 본 다음에나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은 소득이 뭔가 이걸 이제 복기를 해보고 이제 마음에 딱 새겨놓고 갈 때 네. 우리가 이제 더 남는 게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식용 주의사항에서는 마지막 조항으로 대조하라. 또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에서는 마지막 조항으로 반조하라. 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무님. 네. 교무님, 네. 훈련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훈련은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네. 교당에 몇십 년 다니셔도요. 네. 상시 훈련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왜 못 하느냐? 네. 왜 못 할까요? 이게 정확한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닌가? 사실은 네. 이 훈련 방법은 어려운 거 없어요. 연불차선 그냥 앉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네. 경전 보는 거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네. 일기 쓰는 거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네. 계문 대조하는 거 그냥 대조하시면 되잖아요. 어려울 거 있나요? 그렇게 들으면 어려울 건 없는 것처럼 그렇죠. 들립니다. 네. 이게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잘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정말 서원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네. 이런 말씀하셨대요. 어떤 말씀이죠? 내 법은 네. 하면 되는 근기, 안 하면 안 되는 근기. 그러니까 이제 도가에서는 원래 근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전생에 자기가 공부한 것에 따라서 이 생에 이제 타고난 어떤 그 자질이 세 가지로 이제 말해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해서. 네. 근데 상근기가 돼야 이제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 내법은 그런 거랑은 상관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하면 효과를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네.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얻어지느냐 하면 되고요. 안 하면 안 된다. 네. 이제 그런 말씀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이 사실은 누구나 한 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들여다보면 방법은 쉬워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안 만큼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훈련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대종사님께서는 훈련법을 내주시고 눈먼 사람이라도 안심하고 길을 갈 수 있도록 법을 냈다. 나무 막대기라도 여기에 마음만 붙이면 붙여 만들 자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련법을 통해서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의 길 사막병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 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 시크릿 사막병진 순서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 안내해 드리니까요.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보명 교무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죠, 교무님? 예. 네. 정말 든든하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가끔 경전도 읽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원불교인이라고 하기엔 부족해 보여 걱정입니다. 특히 교당을 한두 번 다니더니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교당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혼자서 공부하면 되지 왜 교당에 나가야 되냐고 묻는데 제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하겠네요. 교무님, 교당에 꼭 나가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바로 솔루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무님. 네. 그 대종사님께서요. 그 이제 우리 대종사님 그 법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강제하거나 억지로 막 하라고 하거나 네. 이런 내용이 없으세요. 맞습니다. 심하고 과격한 말씀도 안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을 보면 그 5조에서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매예 날에는 모든 일을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일요일 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만 해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대로 해석이 되네요. 예. 네.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요. 그날은 교당에 와서 꼭 공부만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액센트가 좀 강하신 겁니다. 네. 예. 근데 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우리가 교당에 와야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해라. 네. 예, 한 거거든요. 네. 그날 뭐 몇 시간도 아니고 그날은 통째로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이게 중대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교당을 왜 다녀야 되느냐? 네. 꼭 왜 교당을 와야 되냐? 집에서 그냥 혼자 교전 보고 혼자 수행하면 되지. 굳이 꼭 가가지고 네.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혼자 하잖아요, 우리가. 네. 혼자 하면 자기 한계 안에서 머물러요. 자기의 그릇만큼. 예. 예, 그 이상은 이제 진보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당에 오시면 교무님 말씀도 이제 뭐 법회도 설교 말씀도 듣고 네. 또 교환안을 통해서
다른 이제 분들의 그 공부하신 것을 또 듣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강연도 하시잖아요. 네. 교수님들 강연하신 것도 들으면서 내 시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이제 접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도 내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나 혼자만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시각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가 좁죠, 그러면은.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이제 그렇게 교당 내양시주의상은 이제 함께하는 공부잖아요. 네. 상시응용주의상은 이렇게 혼자 하는 공부고. 요즘에 이제 그 시대적인 큰 그 이슈가 되는 단어 중 하나가 집단지성이잖아요. 집단지성. 예. 네.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의 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힘보다 함께하는 함께 공부하는 힘이 월등히 커요. 그 시각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공부도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학생들도 좀 이제 뭐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그 도서관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끽소리 못하고 공부하는 그게 되잖아요. 그 흐름을 타가지고. 근데 교당에 오는 것은 그런 또 의미도 있어요. 그 내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힘으로 또 그 흐름을 타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공부하면 혼자 하다 말다 할 수 있는데 네. 교당의 법회 때 온다. 그 자체 하나로 내가 챙겨지잖아요. 네. 그리고 와서 잊어먹었다가도 다시 추스려서 마음을 챙겨서 다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세상사가요. 다 인연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다 인연을 통해서 되는 건데 공부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법연을 가질 때 그 법연의 힘으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요. 태어나가지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져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또 이 사람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영향으로 내가 또 변모가 되잖아요. 네. 근데 교당에 오시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공부하자고 모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또 변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또 중요하고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교당에 어린이 법회 때 다니다가 중간에 안 다녔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다니게 됐는데 네. 저를 이끌어준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끌어진 인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했지. 아마 안 이끌어졌으면은 저 교무도 안 하고 마음 공부도 이렇게 잘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나를 이끌어주는 법연, 예, 그 법연의 그 소중함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교당에 오는 거는 그 법연을 이제 만나고 인연 맺는 거라서 네. 꼭 교당에 오시는 게 좋고. 네. 교당에 오면은 또 하나는 내가 발표를 하잖아요. 네. 강연도 하고 또 회화도 하고. 예, 회화도 네.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표한다는 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게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교무 때 모시던 교무님은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네. 누군가를 가르치라고 그래야 내가 성장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교당에 이렇게 다니시면 뭐 1년 다니고 10년 다니시면 후진들이 생기잖아요. 네. 후진들에게 뭔가를 대종사님 말씀이나 제가 마음 공부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또 내가 성장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교당에 다니셔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자녀를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 교당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요 교당 다니시면서 교전 들고 일요일만 되면 교당에 다니져요. 그 모습 하나로 자녀는 교당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고요. 교당 다니시면서 또 교무님 또 도반들하고 나누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집에 와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저희 교당에서는 매일 저녁에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이제 그 일기 대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학 감정 회화 그러는데 자녀들이 그걸 자연히 보잖아요. 네. 영향을 받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교당 다니는 것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네. 우리가 그 뭐 안 다녀도 되지 하지만은 그 안 다니면 혼자 하면 많이 정체되고 네. 하다 말다 하게 되고 야. 거의 사실은 비겁한 변명이시죠.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교무님, 교당에 꼭 나가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셨고, 네,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교당에 꼭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법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무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은 그 생각을, 그 질문을 하시는, 그 질문을 가지시는 것 자체가 잘하는 방법이시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시가 있는데요. 네. 주자, 이제 주희라는 성리학학자가 있잖아요. 네. 그분의 이제 시인데,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쉬어가는 노인의 걸음은 하루 종일 걸어야 30리를 가지만 만일 한 달을 계속해서 가면 1000리를 갈 수 있으니 노인의 걸음으로 후생들을 경계하노라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뭐 가다가 힘드니까 쉬었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가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가다 쉬었다 얼마 안 가는 걸음이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1000리를 가고 그 만리를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예, 공부라는 단어 자체가 반복, 숙달시키는 거잖아요. 네. 반복해서 공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면이든지요. 마음 공부, 사막 공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방면이든지 네. 우리 개그의 방면도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진장 애쓰고 네. 공을 쏟고 막 노력하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내공이 조금씩 쌓이잖아요. 네. 그 내공을 갖고 계속 이제 정말 지성으로 열심히 해 나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면요. 결국 그 방면에 어떤 일가를 이루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막 공부도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지혜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아마 온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고 예,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뭔지가 잘 모를 거예요. 네. 근데 도대체 뭔가 하면서 이제 막 들이대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의문을 가지면서 네. 정성을 쏟아가면서 분발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하, 이런 게 온전이라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생각을 굶굴리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취사를 해나가고 이렇게 주의를 해나가는 거구나. 개념이 생기죠. 네.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생겼다는 거는 공부길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상당히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개념이 생겨서 공부길에 어떤 이제 길이 잡힌 다음에 그대로 노인이 걸어가듯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력을 쌓아가면 네. 내 공이 쌓여요. 진짜로 내 공이 쌓여요. 그러지면 결국에 이제 자신의 어떤 내가 좀 공부가 좀 쌓였구나 하는 감이 오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생
우리가 뭐 공부 한 생만 합니까? 다음 생도 하고 또 그 다음 생도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500생 했다는데 우린 한 500생은 약하니까 한 5,000생 정도 한다 셈 치시고 예, 그렇게 해나가시면 네. 아마 이번 한 생 안에도 상당한 어떤 경지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후배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가 네. 힘들어요. 아,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로. 네. 예, 교무님들도 그러거든요. 아, 공부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산꼭대기를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산꼭대기 올라가는 게 목표고 사실 올라가 보면 통쾌하잖아요. 네. 예, 그 재미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과정도 참 재미가 있어요. 산 냄새가 있고 새소리도 있고 또 뭐 새로 꽃이 피면 그 꽃도 보는 재미도 있고 옆에 가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또 하면서 네. 중간에 뭐 맛있는 것도 좀 먹으면서 네.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재미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재미 있잖아요. 과정을 밟아갈 때 그 지금 이 순간의 재미를 정말 맛보는. 근데 그거를 정말 깊이 제대로 다 맛보는 그 재미가 네. 결국 산꼭대기의 재미고 또 그게 그 재미를 보는 것이 정말 도가에서 말하는 산꼭대기가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네. 이런 심경으로 과정을 한번 잘 즐겨나가죠. 안 되면 안 하는 것도 재밌게. 네. 아, 정말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 최고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교무님,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삼학병진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제 삼학병진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상시훈련법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상시훈련법은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양시주의사항 6조로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일주일 놓고 보면 평일에는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로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평일에 내가 어떻게든지 마음을 챙기고 또 챙겨서 연불자선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일상생활 경계 속에서 내가 치열하게 네. 공부를 해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일기로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뭐 시간 이제 되시면 잠깐 이제 연불자선으로 정신을 수양하고 이제 잠을 자잖아요. 네. 이렇게 하려고 부단하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일요일날 교당이 왔을 때 교단을 하고 또 교무님을 만날 때 뭔가 할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일요일날 교당이 와서 반드시 이제 교당에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챙겨지잖아요. 놓고 살다가 네. 또 일요일날 교당에 오면 딱 보신불님 앞에서 딱 신고하면서 예, 대면하면서 아이고 내가 다시 다음 주에 새 힘으로 잘 살아야지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반들과 법담 나누면서 네. 뭔가 또 깨침 얻고 또 내가 또 어떤 각성도 되고 그래서 또 추워잡고 또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럴 때 이제 상식용주의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예, 그러는 거죠. 네. 하여튼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주일을 이제 평일에는 상신용주의상으로 혼자 공부했다가 네. 일요일 날은 또 교당에서 교당량시주의상으로 또 함께 공부했다가 이런 이제 서클을 리듬을 이제 일주일 동안 갖는 거죠. 이렇게 리듬을 갖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네. 그 이제 일상을 잠시 떠나서 한 일주일 출가한다 또는 3일 출가한다는 마음으로 네. 정기 기간에 정기 훈련을 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다시 상시 기간에 또 상시훈련법으로 공부를 하고 이 리듬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6년에 한 번씩 이제 법의를 또 체크를 하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이 온불교인의 사막 공부인의 공부의 흐름이에요. 일주일은 단위는 이렇게 살고, 네. 하루 단위는 뺐지만 하여튼 하루는 그렇게 살고, 네. 일주일은 또 상식용 주의당 규당내 주장으로 또 리듬을 타고, 1년은 정기훈련, 상시훈련으로 리듬을 타고, 이렇게 리듬을 타서 6년에 한 번씩 내가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 법의를 정리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네. 세상사 누구나 인생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똑같이 겪는데요. 이 리듬을 갖고 훈련법으로 사막을 공부해 나갈 때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고 나이가 지긋해졌을 때 네. 우리 얼굴이 우리 민수님처럼 예, 저처럼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있지 네. 않을까. 예, 이건 좀 농담입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사막병진, 행복의 길 사막병진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아쉽지만 근데 마지막인 것 같지가 않아서 네, 교무님. 네.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예. 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어떠셨나요? 그 첫째는 네. 민수님하고 예, 전에 마멘톡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는데 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여기 방송 PD님, 작가님, 식구분들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시청자분들 무엇보다 또 이렇게 방송으로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송하니까요. 네. 이것도 하나의 경계예요. 아,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 네. 네, 보통 경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경계는 네. 우리가 성장할 좋은 계기거든요. 공부의 기회고 꺼리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이 정신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호재였고 기회였지 않나 싶어서 네. 이 기회를 주신 시청자분들, 우리 오는 방송의 국 또 이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참 이렇게 안 믿기네요. 아마 저 다음에 또 만날 거라는 저 복선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자 정리라고 했으니까 네. 또 만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언제든지 또 시청자분들 혹시 저 궁금하시면 남양주교당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예. 아, 교무님 정말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고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와. 우리 민수님도 네. 좀 어떤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도 이제 신입 교도로서 예. 이제 이 행복의 길 사막병진 함께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제가 예. 과연 이 어렵다는 사막 공부를 예.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예. 했는데 우리 또 교무님께서 예. 가장 쉽게 설명도 해주셨고 예. 그래서 매 순간이 너무 즐거웠고 예. 행복했습니다. 예. 네, 행복의 길 사막병진이라는 프로그램은 끝이 나지만 예. 사막병진, 사막 공부는 앞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버스탑이죠. 네. 저도 민수님이 같이 네.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든든하고 늘 이렇게 그 즐거운 에너지가 있고 네. 밝은 에너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흡수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아유. 예, 그래서 굉장히 덕분에 더 저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교무님. 예. 네. 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사막병진 12주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여러분 사막 공부, 사막병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